제가 여기다 또 결제를 했습니다. 받거나 태도가 작품이 될 때 리뷰 시작합니다. 이 책은 기본적으로 저자가 그간 활동한 칼럼들을 모아서 하나로 엮어놓은 책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그가 다룬 작가들을 하나하나 다 따지고 그 작업에 따른 평까지 모두 찾아 합리적인지 따져보는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럴 필요성도 못 느끼겠어요. 왜냐하면 작가들을 한 번에 모아놓았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이들은 왜 모여있는지 전혀 알 도리가 없습니다. 전체적인 구성을 둘째치고라도 한 챕터 안에서 전개가 너무 산란하거든요. 예를 들어 챕터 5번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갑자기 공포에 관한 어릴 적 이야기, TMI로 시작해 좀비 영화가 재미없다고 하다가 좀비물인 셀, 인류 최후의 날은 재밌었다고 한 후에 가브리엘 오로즈코와 로만 온닥이 일상적인 작품을 하는데 그게 실제로 관람했더니 소름 끼쳤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두 작품 다 저자인 본인 빼고 뭔가 공모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줬기 때문이라는데요. 이해 안 가시죠? 그게 정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No, God! No, God! 이런 전쟁 같은 책 속에서도 가장 크게 눈에 들어온 대목이 있었습니다. 박이소 작가를 평하던 와중에 갑자기 백남준 작가 작품을 끌어들여 이야기하는 구간이었는데요. 바로 이 구간입니다. 여기가 제 뇌리에 박힌 이유는 백남준 작업 이야기를 하면서도 저자는 자료 화면조차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책이라도 비평, 그러니까 리뷰 형식이잖아요. 그런데 작품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배민 리뷰도 사진을 찍고 하죠. 그 이유는 근거 때문입니다. 말만 듣고 어떻게 하나요? 공연이라 그냥 말로 설명할 수 있다? 공연이라면 공연자의 모습이 제일 중요합니다. 영화 리뷰도 그래서 자료 화면을 인용하죠. 배우가 표현한 감정을 단어 하나로 입력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래되어 영상이 남아있지 않더라도 그 공연을 대표하는 사진 기록 정도는 있습니다. 백남준 작업을 설명한 말도 공허한 말 하나뿐이에요. 실험적 형식에 관한 것. 그런데 그저 실험적이라는 것 하나가 작품 전체의 가치를 좌우하나요? 그러니까 뭔가 도전정신, 이런 거 칭찬하려고 하는 듯 하는데 새로운 것을 내놓은 창작물이 그저 신선하고 실험적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치가 결정된다면 그냥 아무거나 새롭게 해서 던져도 가치가 생긴다는 말이 됩니다. 새롭고 참신한 것이 잘 만든 뭔가가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세상엔 참신한 개소리도 많습니다. 창작물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새롭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잖아요. 이 족발 같은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리고 세련됐다고요? 세련된 건 또 뭔가요? 말 따라 바이올린을 줄로 끄는 게 세련된 일인가요? 그리고 박이소는 주변국인 한국의 작가로서 서구 미술계를 건너가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서구 미술계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고 하는 이유가 백남준 씨는 거기서 잘 나갔고 박이소 씨는 거기서 좀 힘들었나 봅니다. 뭐 단호한 의지 이런 말을 하고 있으니 어느 정도 그럴듯하게 들릴 듯 싶습니다만 사실 앞선 내용이 이해 안 가는 말 투성이라 그냥 어떤 공연이었는지 검색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두 작가 같이 다루는 분이 검색하자마자 또 나왔어요. 심지어 내용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칼럼에서 백남준 공연을 설명할 때 백남준 본인이 서구미술계에서 잘 나간 것을 인증하는 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 희롱한다, 전유한다 이런 표현 말이죠. 악기가 희롱을 당할 수는 없죠. 사람이 아니니까. 뭐 이런 건 그냥 의인화했다고 칩시다. 전유하는 퍼포먼스? 이건 또 뭔가요? 백남준 혼자만 바이올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본인이 공연, 그러니까 선언을 했다고요? 백남준이 우긴다고 바이올린이 백남준만 사용 가능한 것이 되나요? 군소리 안 하고 원하는 대로 다 주니까 나를 지금 바보로 하는 거야!
박이소 씨는 한국적 정체성을 말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 다 제끼고 여기가 제일 웃깁니다. 자, 이 문장을 한번 보죠. 이게 간단히 설명하자면 글의 구조상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논리라면 이렇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방혜진 씨의 말을 따르면 박이소 씨는 목숨을 버리라는 공연을 했다는 소린가요? 왜 갑자기 목숨을 버리나요? 이렇게 조사하면서 알게 된 바는 이 두 작가 사실 한국의 거장으로 추대받고 있고 이 둘을 묶어서 보는 리뷰가 두 분이나 계십니다. 심지어 글의 구조도 비슷해요. 백남주는 서구 미술계에서 잘 나간 점을, 박이소는 한국적 정체성을 말하고 있다고 하죠. 따라서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백남준과 박이소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기에 둘이 같이 다뤄질까? 정말로 백남준은 자기 자랑, 인증용 공연이고 박이소는 단호한 의지와 한국적 정체성을 다루고 있는 걸까? 그럼 백남준의 이야기부터 들어보도록 하죠. 이게 공연이니까 기록에 따라 약간의 상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백남준은 아무것도 없는 거리에서 바이올린 끝에 줄을 묶고 그 줄을 끌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줄이 그의 손을 연장하고 있네요. 그 끝에서 바이올린은 그의 걸음 리듬에 맞추어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걸음당 한 번씩 이게 드르륵 드르륵. 자, 이제 단서를 따라갔으니 상징으로 나아가 볼까요? 나를 연장하며 소리내는 것, 이것과 비슷한 특징을 가진 게 있죠. 바로 미디어입니다. 사람은 언어, 목소리, 표정, 몸짓 등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도구인 미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술도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매체이죠. 그럼 예술가 백남준은 지금 매체, 그러니까 예술이 무엇인지 비유적으로 묘사하고 있네요. 그리고 바이올린 땅에서 울리면 그 울림이 줄을 타고 손끝으로 느껴질 겁니다. 귀로도 들리겠죠. 그 울림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걸음에 맞추어 나다가 안 나다가 할 겁니다. 그렇죠? 리듬이 생기겠죠? 이 상황은 악기를 연주할 때랑 비슷해 보입니다. 바이올린을 현으로 연주할 때도 똑같죠? 코드를 타면 그 소리, 진동이 나에게 느껴질 겁니다. 그리고 하나의 코드를 울리면 그 표현 끝에서 그 다음 코드를 결정하는 것은 내 맘대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연주자 맘대로가 아니라 그 앞선 코드와 조화로운 코드가 나와야겠죠. 모든 악기가 이렇게 연주되고 이 원리는 문예에도 통합니다. 소설이라고 생각하면 소설에서 주인공이 처한 어떤 상황이 주어지고 개연성에 맞게 전개된다면 어떤 시나리오가 또 그 다음 시나리오를 낳는 일이 일어나죠. 상황에 따른 전개가 일어나니까요. 따라서 종합하자면 미디어는 나의 연장이며 내 생각을 표현하는 도구이다. 그런데 그 도구가 생각을 자극해서 생각을 이끌어내는 반대의 일이 일어난다. 미디어와 나는 감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은 어딘가 이상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것을 생각하고 언어는 그것을 전달하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남준은 공연을 통해 생각의 도구인 언어가 내 생각을 만든다라는 이야기를 바이올린 연주에 비유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어가 생각을 만든다는 이야기를 조금만 더 곱씹으면 놀랍게도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원리, 즉 인간적 정체성 차각과 연결됩니다. 인간이 다른 생명체와 결이 다른 가장 큰 특징은 언어를 사용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 언어의 사용 덕분에 우리는 추상적 사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을 사랑이라고 아는 것은 사랑이라는 표현 덕분이죠. 언어를 통한 추상적 사고는 상상력의 열쇠가 됩니다. 상상력은 쓸모있는 것을 만드는 발명, 발견에도 발휘되지만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감정이입의 원리로서 작동하기도 합니다. 상상력을 발휘한 감정이입을 통해 나라는 입장을 벗어나 볼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너라면 이라는 가정을 통해 배려와 존중을 배우며 우리는 같이 살 수 있게 되죠.
혹은 내가 아니라면 이라는 가정을 통해 초월적 시선으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상상력은 궁극적으로 인간다운 우아함을 지니게 합니다. 저는 이를 통해 예술 행위가 사람을 우아하게 만드는 이유도 알 것 같네요. 저자의 생각에 감정을 이입하며 내 생각과 편견을 잠시 접어두고 저자의 마음에 온전히 동화되며 저자의 관점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백남준의 이야기는 나라는 입장에서 벗어나고 스스로를 자각하는 방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물음에 표현이라는 답을 줍니다. 그의 간결한 표현 하나가 소통, 예술, 그리고 삶과 인식에 관한 해석과 여운을 안겨주고 있네요. 우리는 이런 사람을 보고 보통 천재라고 부릅니다. 거장이라고 하기도 하죠. 제 눈에는 자기 자랑이랑은 아무 상관없는 말인 것 같아요. 심지어 자랑이 아니라 반성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가치 있어 보인다는 그런 생각은 어디서 나오나요? 다음은 추수감사절 이후 박모의 단식을 볼까요? 단식을 한 후에 목에 무쇠솥을 걸고 브루클린 다리를 건넌 사람, 이름은 박모. 한국 국적 캐릭터가 단식 후에 무거운 것을 끌고 다리 위를 건너갑니다. 장소는 미국이네요. 밥을 안 먹어도 힘이 세다? 그만큼 의지가 강하다? 이런 정도로 읽힙니다. 이 단식에 추수감사절이라는 배경이 유기적으로 붙는 구석은 남들 명절이라 다 약간 풍요롭고 행복할 때 나는 아무것도 안 먹으니까 뭔가 더 의지가 강해 보이는 거는 있네요. 근데 본인의 의지나 정신력이 센 것을 보여주는 것에서 어떤 메시지를 느껴야 할까요? 근데 이런 거는 차력쇼나 서커스 같은 게 더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남들 행복한 명절일 때 맞추어 이런 공연을 벌였다는 거는 이렇게 불쌍한 나를 봐달라라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이게 약간 투정과 민폐 사이에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는 광경으로 보입니다. 약간 누가 진지한 한탄을 하는데 그 한탄에서 느껴지는 열등감 때문에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구리다? 근데 이 두 리뷰어, 이 두 분 여기서 한국적 정체성을 찾으셨네요. 어디서 찾았죠? 설마 밥솥? 밥솥 보고 가슴속 태극기가 막 펄럭이셨나? 저는 그냥 김연아랑 뽀로로랑 손흥민 보고 펄럭이려고요. 예. 이게 만드는 사람과 보는 사람의 환장 콜라보가 여기 있었네요. 혼란함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리뷰를 리뷰하다 점수는요. 오늘은 첫 영상이니까.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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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형식이 유사하지만 잘된 재해석 예시와 맥락 파악의 중요성에 관해 다뤄볼까 합니다.